얘가 좀 어려워요. 자, 안 풀어본 사람들은 잠깐 스스로 풀어보셔도 되고. 일단 거기 식들이 되게 더럽게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다음 px를 일단 써볼게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는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4x 플러스 k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근데 얘를 또 같은 식을 이번에는 이걸로 나눌게요. 4제곱 3x 세제곱 마이너스 6으로 나눴어요. 여기를 이제 Q1X라고 할게요.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가 3차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4차 이상의 방식, 여기 있는 요 gx 있잖아요. 위에 있는 요, 여기 아마 뭐 4차 이상이래요. 저 qx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얘를 이걸로 나눴어요. x 세제곱 이걸로 나눴어요. 여기를 몫을 q2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rx는 여기가 3차기 때문에 2차겠죠. 2차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2하다 라고 해서 나중에 이걸 이렇게 적기는 할 건데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2k 하고 마이너스 r에 두다 해보죠. 여기 얼마냐? 라는 게 문제. 일단은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px를 여기는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거기에 qx가 있을 거예요. qx 나중에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저기다가 1을 넣는다고 될 게 아니죠? 하나 차이 나고 하나 차이 나고 해서 아마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 마이너스 3 0 7 마이너스 6으로 해서 2를 해보죠. 그러면 1이고 2고 마이너스 2고 그래도 안 되네. 잠깐만. 이거 잘못 적었네. 이 인수분해가 됐었는데 이름은 안 나가요? 이기면 뭐냐? 저거랑 상관없었나? 잠깐만요. 일단 뚜뚜뚜뚜뚜 인수분해가 됐었는데 인수분해가 됐어요. 내가 잘못 적었어? 응? 응? 아닌데? 아니 이름 되잖아. 16이라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0 했는데? 뭐야? 왜 뭐야? 뭐지? 선생님 뭐라고 썼냐? 2 1 2 맞구나. 7의 곱을 먹고 내가 알줄 거거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px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x-2에 여기는 뭐 되는 안 되는 상관없는데 일단 적을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qx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qx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냥 얘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얘가. 근데 아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q1이에요. q1x.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의 몫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니지. 얘는 이게 아니지. 여기 이거죠. x제곱인데 여기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 봐봐. 저기서는 인수분해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선 k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x에다 1을 넣어줘. 여기도 날리고 여기도 날리고. 그럼 위에다가 1을 넣으면 p는 여기가 k-1이 되죠. 여기다가 2를 넣어요. 똑같이 날아갈 거니까. 그래서 8에다가 16에다가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 어떤 거 잘못 적었어? K가 이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14, 12, 20 맞구나. 10이 나오네 이렇게. 따라서 K가 13이 나와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되죠. 위에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위에 걸 다시 쓰면 여기가 워낙 더러워. 아마 이게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다. 사실 하나 알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아직 멀었어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넣어볼게요. 그래서 p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qx 자리에다가 이걸 넣겠다는 얘기예요. qx 자리에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q2x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이거는 RX라고 쓸게요. 이렇게 RX라고 써요. 그 다음 여기 4를 묶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실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한 번 더 적을게요. 등호 쓰고 여기 밑에 거예요. 그래서 x-2에 똑같은 게 나오죠.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q1x 하고 이렇게요. x 세제곱 되셨나요? 그럼 여기만 두시고 여기를 두고 얘를 좀 인양할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여기는 이렇게 적을게. 한 번 더 적을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3에 x에 rx가 나와 있는 상황을 해서 넘기면 요게 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4x 플러스 4를 빼면 여기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6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인수되죠. 이렇게 1 마이너스 4 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5에서 5로 이런 잠깐만 나 또 뭘 잘못한 거야? 마이너스 4 1 아니 0 아니다 그냥 5구나 한 칸 긴데였죠 미안 여기 1 마이너스 1 이거 5죠 여기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가 되죠. 뒤에 게 더하기
여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읽으면 되셨나요? 여기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걸 풀어요. 위에 걸 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 여기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다가 큐트 x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 rx를 쓰세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차피 이게 항등식이라서 똑같이 이제 얘들을 지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x 마이너스 이거도 지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되세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묶인 걸로 계산을 할 거라서 빼고 빼면은 같다라는 형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RX가 X-3다. 근데 이제 여기 좀 되게 어려워요. 다시요. 여기 이제 바로 넘길 수가 없는 게 잘 봐요. 여기랑 여기랑 묶은 게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치면 얘랑 얘랑 곱하기 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2차라서 3차로 못 나누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나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RX가 바로 X-3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기 R의 수가 여기 되니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면 22에요. 26에서 6을 뺍니다. 이 계산이 되게 더러워요. 특히 이제 잘못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되게 힘들었던 파트가 있는데 뭘 잘못 봤냐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왠지 얘가 인수분해 갖고 와서 미치는 식으로 인수분해했거든요. 이 상태로 인수분해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다 뭘 x 플러스에 넣어서 이렇게 나누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안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x 마이너스가 있고 x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없애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안 풀려요. 문제가. 어차피 저기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얘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계속 인수분해 한 거거든요. 이걸 넘길 생각을 못하고 이걸 넘겨야지만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안 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여기 있는 나머지를 이쪽으로 반대로 넘겨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셔야지만 계산값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차수가 있는 못할 때는요. 아시겠죠? 되게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학교에서 맘먹고 옛날에 한번 죽이자라고 하면 이 정도 형태의 문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던가 계산이라던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177번 볼게요. 자, 요거는 px가 얘가 2차식이에요. px가 2차식인데 자, p1이랑 p의 마이너스 1이 0이에요. 자, 우리 이거 풀었어요.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풀었었던 올림픽에서 풀었었던 문제 형식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좀 바꿨어 문제를. 얘가 먼저인지 걔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걔가 먼저일 거고 얘가 형식을 좀 바꾼 걸 거예요. 저렇게 써 있어요. 여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는 이렇게 나눠 떨어집니다. 여기 QX가 있네요. 밑에 여기를 GX라고 합시다. 나눠 떨어진대. 근데 모든 PX의 합 이것들이 여기 나올 텐데 그거의 합을 QX라고 했을 때 Q3이 얼마니? 라고 그런 거죠. 될까요? 풀면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했던 거.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보세요. 일단 유행이는 다시 얘기하면 P1이 0이거나 또는 P-1이 0이겠죠.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상관없고요. 그죠? 여기다가 x에다 0을 넣으면 이거죠. P0이 0이거나 또는 P0이 -2거나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x에다가 뭘 넣어? 2를 넣으면 P2가 -2 이렇게 나오겠죠. 저건 똑같아요. 식이 여기다가 있으면 2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되고 하나 이상은 여기도 두 개 중에 하나 이상은 만족해야 되고 얘도 무조건 만족하셔야 돼요. 그죠? 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면 되지만 저 세 조건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얘를 골랐어요. P1이 0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걸 고르면 얘가 사라지죠. 왜냐면 2차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나 골랐어. 얘를 골랐어. 이렇게 P 0은 0을 골랐어. 그러면 P의 -1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PX는 이렇게 결정이 되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제 뭘 만족해야 되죠? 6을 만족해야 되죠. 여기다가 2를 넣을 거예요. P는 2a인데 여기 -2니까 이걸 P1이라고 할까? 첫 번째 구한 PX는 -x, x-1이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이번에도 P1을 0으로 바꿔볼게요. 똑같은 걸로요. 근데 이제 얘를 가져오려고 해요. P0이 -2예요. 얘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주세요. 그냥 저거. 0일 수 있으니까. 돼요? 근데 여기다가 P2에 얘가 -1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거를 어렵게 풀지 말고 얘네 둘이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죠? PX를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A에 X에 X-2하고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할 거예요. 0을 넣어도 -2, 2를 넣어도 -2.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1을 넣죠. 1을 넣으면 -a-a가 여기죠. 여기도 a가 -2죠. 그럼 p2는 여기 있죠? -2에 x에 이렇게 결정이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다 썼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P-1이 0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0은 0을 가져와요. 두 번째. 그러면 네, P1이 0이 아니겠죠.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P2는 -2라는 걸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PX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어떻게 해요? A에 X에 X 플러스 1 여기다가 2를 넣어요. P2는 3에서 6에 있네. 여기 -2 되셨나요? 그럼 A가 -3분의 1이니까 세 번째의 PX라는 녀석은 -3분의 1의 X에 X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어요? 네 번째. 하나 더 남았죠? 자, P의 -1이 0이고, 이번엔 얘. P0이 -2. 그럼 일단 얘는 두세요. P0이 올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얘기했죠, 아까? 어떻게 잡으라고? 네, P2가 -1. 얘랑 똑같이 잡으세요. 그럼 PX가 이렇게 된다고요? A의 X에 X-2 -2. 그럼 P -2 이 -2를 넣었죠? 여기 3A -2가 0이 되는 거잖아요. A가 3분의 2가 되겠죠? 네 번째 X는 네, 3분의
3분의 2에 x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다 계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마지막에 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4개가 나오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해보셔야 돼요. 원래의 문제에서 이 5번째가 있단 말이죠. 뭐냐면 얘네 둘 다 만족하고 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는이니까 혹시 P1이 0이고 P-1이 0이고 P0이 마이너스 2고 P2가 마이너스 2고 근데 얘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그 생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4개가 그러면 GX, QX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P1X, P2X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3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예요. 이 위험도 이제 기억을 해야겠죠. 저번에 우리가 푼 데 있었는데 그 위험을 조금 바꾼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개 중에 하나 성립, 2개 중에 하나 성립, 무조건 성립. 이거 맞춰서 케바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수수로 갑시다. 다른 번호가 116번이네. 이제 학교 다니니까 바쁘지? 아마 선생님이 전에 내도 숙제만큼의 양은 못 해올 거예요 아마. 그래도 웬만하면 좀 문제는 계속 풀어야 됩니다. 아직 한 달 반 정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 양은 해결해야 나중에 풀어요. 또 너무 밀리지 말고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돼요. 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랑 베타의 켤레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알파 켤레 분의 1 얘가 2 아니 그 다음 베타 플러스 베타 켤레 분의 1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A, B를 결정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베타 켤레가 알파 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베타는 알파 켤레 분의 1인가요? 맞죠? 그럼 자 베타는 알파 켤레 분의 1 베타 분의 1은 알파니까 똑같네요. 됐죠? 힘들게 쓰지 말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저거 형태를 편하게 푸는 방법을 비슷한 거 알려줬는데 나중에 한번 써보거든요. 여기 그 문제가 없나?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와 알파 켤레의 곱이랑 베타와 베타 켤레를 곱했을 때 3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고 알파 베타 더하는 거에 전체 켤레를 했더니 얘도 3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은 얼마냐? 되나요? 어떻게 계산해요? 일단 위에 거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써먹을 거야. 그리고 여기만 한번 동결을 하면 어차피 각각 켤레니까 이렇게 되죠. 알파에 알파 켤레 더하기
뭐 알파의 베타 켤레 더하기 베타의 알파 켤레 베타의 베타 켤레. 내가 3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네? 괜찮을까요? 저기까지 안 가도 돼. 거의 끝났어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알파분의, 알파 켤레가 알파분의 3. 이렇게 되죠. 베타 켤레가 베타분의 3이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잖아. 알파분의 1은 3분의 알파 켤레. 베타분의 1은 3분의 베타 켤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얘가 3분의 알파 켤레 3분의 베타 켤레 이거 아닙니까? 그럼 3분의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켤레 켤레면 전체 켤레를 되죠. 이거 필요 없다니까. 켤레는 항상 어떤 연산과 어떤 그 바로를 뚫고서도 안 그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쉽게 풀라고 139번 그거 다 풀어서 되니까 그냥 다 풀으라고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숫자가 이제 거의 없는 거 139번입니다. 자, 복소수 z가요. 또 계산이 걸어보이네요. 루트 2 마이너스 3i에다가 여기는 3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아닌 그 오메가가 아니라 일단은 그냥 두세요. 이 루트 2분의 z에다가 1 마이너스 z의 켤레를 한 거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이겠죠. 어렵죠. 근데 이제 힌트를 준 게 뭐냐면 그구나. 오메가의 n제곱이 1을 만족하는 힌트를 준 게 뭐냐면 일단 얘서 뭔가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z를 조금 간단하게 해볼까요? 여기에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 9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선생님이 지금 뭘 곱하는지 알겠어요?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1이 될 거고 여기는 자 일단은 이렇게 곱하면 없어져요? 이렇게 곱하면 사라지죠?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이렇게 곱한 것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나요? 근데 눈치챘어야지. 아니 봐봐. 여기다가 i 곱하면 얘가 되고 여기다 i 곱하면 얘가 되고 눈치챘어야지. 숫자가 바뀌어 있잖아. 안 되면 해야 되는데. 됐어. 그 다음에 z가 이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z 켤레는 딱 봐도 1 마이너스 i인가요? 가 아니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지? 어떻게 생각해? 맞지? 왜냐하면 켤레를 하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또 붙었잖아요. 요런 식식. 그러면 이제 오메가의 녀석은 자 루트 2분의 끝났어요. 자 i에다가 1 플러스 i에서 루트 2분의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i예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을걸? 제곱을 해보죠. 제곱하면 뭐 나와요? 2분의 2개 나오죠. 그래서 얘가 뭐죠? 맞나요? 니가 왜? 내가 틀렸어?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설명됐어요? 그럼 몇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완전 파리 계속해서 사진 치는데요. 유명한 몇 개들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조심. 여기다가 i를 곱해서 만드는 거 조심.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제곱하면 얘고, 또 하나 만약에 z라는 애가 반대로 이렇게 되면요, 이 z제곱 얼마예요? i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슉슉슉 들어가요. 풀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내가 시험 평소 풀 때는 이렇게 잘 풀다가 시험 보면 가면 이게 맞나? 확인해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믿으세요? 본인은 안 믿으면 누구 믿을까요? 시험 보러 가서. 그 옆에 있는 거? 그죠? 140번. 얘는 되게 유명한 녀석이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건 i분의 1에다가 빼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빼기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i 빼기 i 제곱분의 1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이것도 대기하의 자연수예요. 어떤 n제곱분의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1만항 형태죠. 수열 형태에서 수화는 대부분 다 쓸 테니까 요게 1-i 형태를 띈대요. 그렇게 되는 백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형태예요. 자, 앞에 4칸 이거 해볼까요? 4개. 요 4개가 무슨 일이 벌릴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얘는 뭐예요? 그대로 갖고 있는 게 -i예요. 괜찮아요? 분모 문제에다가 i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플러스 1이죠? 끝났다. 찾았어요. 여기까지는 보세요. 여기까지는 끝이래요. 1-i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플러스 i죠. 이렇게. 분모 문제에다가 i를 곱하세요. 여기는요? 이건가요? 여기도 있죠. 그럼 여기까지 합이 얼마예요? 0이죠. 4개씩 합이 0이래. 그럼 그 다음 4개씩 합이 여기까지. 그럼 n은 몇 번째에서 끝나는 거예요? n은 2, 6,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4개씩 더하면 0이에요. 4개씩 더하면 0이에요. 어떻게 4개씩 더해도 0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답은 이미 나왔어. 오케이. 2개까지야. 그럼 그 다음 4개. 그 다음 4개. 이렇게. 결정이 기본이죠. 괜찮죠?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63번으로 갑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부터 개별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 것. 오, 활용 문제네요. 163. 자, 모니터 중앙에 반지름이 1cm인 원이 생기고 그 원의 반지름이 1cm 속도로 계속 커진대요. 이런 거 우리가 좀 못하죠. 다시. 반지름이 맨 처음에 1cm이 생겼어. 그 원의 반지름이 초마다 1cm 속도로 커진대요. 원이 생긴 2초마다 1의 과정을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2초가 되면은 원이 밖에 생겼고 그 안에 원이 또 생기는 거지. 근데 첫 번째 생겨서 커진 원의 넓이가 두 번째, 세 번째 생겨서 커진 두 원의 넓이의 합과 같아지면 모든 원은 화면에서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다시 2초 후에 i와 첫 번째와 세 번째 과정을 또 반복한대요. 이 과정에서 세 번째에 생기는 원이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활용 문제에 얘기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알아보는 얘기를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거를 연습해야 된다. 자, 처음에 모니터 중앙에 반지름이 1cm인 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반지름이 1cm 이렇게. 그럼 2초 후 잘 생각해보죠. 2초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반지름이 1의 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생겼죠. 새로 생기고 그 바깥으로 이렇게 원이 커졌겠죠. 이 두 번째 생긴 원은 반지름이 얼마예요?
t 2초 후.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거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1, 이게 3, 이게 5겠죠. 이렇게. 아니 그래 여기 생길 거 아니야. 다시 문제를 잘 읽어봐. 원이 생긴 후에 2초마다 1의 반응이 반복되는데 첫 번째 생겨서 커진 원이 넓이가 두 번째, 세 번째 생겨서 커진 두 원의 넓이 합과 같아지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2초 때, 여기 4초 때가 되겠죠. 됩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4 플러스 t 초 후. 왜? 사라져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이 상태에서는 파이에다가 9파이를 더한다고 25파이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더해서 같아져야 사라지는 거잖아. 돼요? 그러면 이때는 자 가운데 원, 바깥의 원, 바깥의 원이 좀 더 커졌다고 치면 자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을 잘 따져보자고요. 요거는 1 플러스 t, 요거는 3 플러스 t, 요거는 여기 되겠죠? 맞나요?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1 플러스 t 파이 앞에 했어요. 제곱 더하기 파이에 3 플러스 t의 제곱 이 파이에 5 플러스 t의 제곱이 같아야 되는 거죠. 저때 t를 구하시면 돼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 이거에 집어넣으면 그쪽 때 사라진다는 얘기지. 그거 본 거 아니에요? 거기 잘 봐봐. 첫 번째 원이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거 t만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시간 뭐 사기 나름이야 0일 t로 나도 돼요. 물론 이제 식이 다 바뀌긴 하겠지만 파이는 다 없어지고 t제곱 이 t에다가 t제곱 6t고 t제곱 10t 25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줍시다. 그 다음에 1로 넘길까요? t제곱에다가 8이니까 마이너스 2t 10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겠죠. t가 오겠네요. 여기에 붙여도 되겠죠. 이게 답이죠. 이해되셨나요? 하라는 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런 거 나오면 쫄지. 고속시 이래야 소금물 이 트라우마에서 꼭 벗어나지 말아요. 벗어나있겠지 설마. 185번. 앞으로 조금 그 활용 문제에서 힘든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의 얘기부터 이거나 봅시다.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제곱에 요거의 부분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되고요. 근데 x제곱에 ax 플러스 b는 0이 여기는 하나 걸쳤네요. 부분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벤마예요. 겹쳐 있죠? 그럴 때 a, b에 대해서 이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먼저 볼게요. 풀이할 때 2a 빼기 b가 뭐야? 이렇게 올려. 어려워 보이는데? 해보죠. 그러면 음각의 관계를 사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마이너스 a인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감마가 b래요.
근데 뭐 B가 나와 있는 형태가 지금 전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얘를 넣어볼까요? 여기 그러면 4 더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 이렇게 마이너스 A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랑 알파가 지워지니까 베타는 4 더하기 감마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베타를 넣을까요? 알파 베타에다가 제대로 안 되면 해보죠. 알파에다가 4 더하기 감마를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B는 나중에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개를 해서 엮으면 되죠. 4 알파 더하기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1 여기 B죠. 여기 B. 그러면 저기 있는 걸로 한번 써볼까요? 된 건가? 자, 2 알파가 베타 빼기 감마예요. 베타 빼기 감마가 4잖아요. 얘가 4네요. 따라서 알파가 2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알파가 2면 8 플러스 2 감마가 마이너스 1 감마가 되게 어렵게 나오네요. 에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B는 알파 감마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A는 어디다 넣어야 되냐? 여기다 넣으면 되죠. 베타도 구했으니까 요게 여기로 들어가면 베타가 마이너스 2맥이네. 4를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A는 여기 분류수 빼잖아요. 마이너스 A는 알파 플러스 감마. 그러니까 저희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A는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계산은 되네.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풀지 말고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201번 볼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에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베타가 더 커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A, B의 길이를 알파로 두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베타로 줬어요. 그 다음에 이 정삼각형 여기 내접하는 정삼각형이죠. 이 녀석의 넓이를 S, 둘레를 L이라고 하면 얘네 둘을 주분으로 하는 사이에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에 두 분이 S랑 L 이렇게 나온대요. 그럴 때 M 플러스 N 얼마냐? 라는 겁니다. 비율로 구해야겠죠? 비율로. 일단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2죠. 여기.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해보죠. 자, 여기를 화면의 길이를 우리가 K라고 합시다. 여기는 K. 비율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의 닮음이다라고 적으시면 되죠. 여기가 K일 거고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K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K 대 K는 알파 대 베타 형식입니다. 그래서 K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두 분의 S라는 건 K의 제곱을 얘기하고 L이라는 건 4K를 얘기해요. 돼요? 그러면 M은
여기에 두분이니까 S 더하기 L은 마이너스 4분의 M이 되죠. 얘가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K제곱에 플러스 K가 되고 일단은 별로 없죠. SL의 부분요. 저게 4분의 N이 되는데 둘이 곱하니까 4K의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어떻게 저기 일제가 좀 어렵긴 하네요. 생각보다는. 자, 이렇게 곱하면 알파 K 알파 는 알파 베타 빼기 K 베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를 넘길게요. 이렇게 K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베타입니다. 됐나요? 다 있네 여기. 따라서 여기 4K가 2가 돼서 K가 2분의 1이죠. 자,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되셨죠? 생각보다 할만하죠? 이게 실마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떻게 돌아서도 가긴 하거든요. 힘들게 풀어도 괜찮아요. 이게 좀 나중에 어떻게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 208? 슬슬 힘든 시간이 오고 있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제곱에 2ax 빼기 b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에 근데 두 근의 차가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번에 자연수예요.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쌍의 대수를 구하라는 거죠. 뭐서 그랬던 거 같지? 써볼까요?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예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전부 음수예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제곱을 한번 구해보려고. 내가 결국 이거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 이게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좋았으니까 4의 a 제곱에 플러스 4b가 되죠. 얘는 양수잖아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a가 자연수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 루트를 씌웠단 말이에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12가 되는 겁니다. 루트. 여기 앞에 1 뺄까요? 이게 a 제곱 플러스 b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뭘까요? 얘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얘가 요거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파랑 베타랑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차피 두 개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구할 필요는 없다고요. 알파 베타 자리 바꿔도 똑같은 문이니까. 됐나요? 이것만 풀면 돼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가 36보다 작게 되는 숫자를 결정하시면 돼요. 뭐부터 넣는 게 좋죠? a부터 넣는 게 좋겠죠. 처연수니까 1번. a가 1이에요. 그럼 b는 1부터 34까지. 2번 a가 2예요. 그럼 4가 들어가니까 b는 1부터 31까지. 하나 빼야 돼요. 세 번째 a가 3이에요. 9는 그럼 b는 1부터 26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a가 4예요. 몇 개 안 남았어요. 16이니까 b는 1부터 19. 다섯 번째 a가 5예요. 그럼 b는 1부터 10. 25일까요? 6 안 되죠? 36이니까. 개수 나왔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자, 209번으로 가죠.
자, 10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0에 9분의 선생님이 저번에 한 번은 해준 적 있어요. 이거 되게 힘들게 풀지 말것. 16이다. 라고 됐어요. 근데 2차 방정식 f에 일부러 그걸 누른 거네. 2020 빼기 8x는 0에 9분의 합이 뭘까? 아까 질문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풀어요? 정석대로라면 그냥 미신에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가야 되죠? 그냥 fx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fx를 잡으세요. fx는 하고 a의 x-알파 x-베타 라고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6 이렇게 잡으세요. 이것도 같이 집어넣으면 돼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020 안 어려운가? 마이너스 8x 하고요. 여기 a의 2020 빼기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괜찮죠? 아니 요 x자리에 얘가 들어갔으니까 x자리랑 x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어야지. 아직 안 끝났지? 여기에도 2020 빼기 8x 마이너스 베타 이거에 두분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두분이 뭐야? 8분의 여기는 8분의 2020 빼기 알파 이렇게 되나요? 여기는 8분의 2020 빼기 베타 이렇게 더하자고요. 더하자 이렇게 더하자.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분의 이거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되는데 이렇게 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근본적인 얘기가 이거잖아요. f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여기고 f에다가 베타를 넣었더니 같은 얘기야. 여기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6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두 분을 내가 m이랑 n이라고 할게요. 그럼 n 플러스 n이 뭐냐? f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저거 뭐요? f에다가 2020 빼기 8n을 했더니 f에다가 2020 빼기 8n을 했더니 그냥 식이 같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없게 얘랑 갖다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m이 8분의 넘겨서 하는 거니까 2020 빼기 알파 n이 8분의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되셨나요? 얘네들이 더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럼 똑같잖아. 돼요? 네, 이것도 귀찮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귀찮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기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알파 베타가 들어가서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020 빼기 8에 뭐가 있어? 여기. 그 다음에 얘가 2020 8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가 여기도 n. 여기도 n. 그러면 봐요. 40 빼기 8에 n 플러스 n이 16. 되셨어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이해가 되면 요 과정이 전부 이해가 되면 이게 9이래 이게 9이래 9이 더해서 16이래 왜? 여기 들어가 있잖아. 여기 들어간 거 두 개가 다 합하면 16이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랑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럼 이렇게 풀어보자.
까먹지 마세요. 저라고 하면 좀 편하니까. 계속 선생님이 얘기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쉽게 푸는 거 하나씩 다 해줄 거라고 기억날 때마다. 다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오늘도 시험 볼까요? 몇 명이 있어요? 한번 할게요.